지역이었거든요. 어렸을 땐 이 절벽이 이렇게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정사 터인데 여기 보면은 좀 설명이 있거든요. 예. 그 명문이 오른쪽에 있고 약사부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절이었습니다. 요게 그 9세기에 신라 시대 때 지어졌다고 하는 절이거든요. 그다음에 저 해방 이후에도 일제시대도 물론 해방 이후에도 여러 번 중본을 거쳐가지고 하다가 이게 2009년, 2010년 요 사이에 이제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던 그 안정사가 이제 양준가 어디로 이제 옮겨갔고, 예. 그래서 현재는 그 안정사 관련된 건 전부 다 그쪽에 있는데 여기에 이런 그 몇 가지 이런 그 유물들이 나와가지고 향토 자료로 되면서 예.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 안정사가 모학대사가 이 안정사를 중건하면서 그 연못에 있는 연꽃들이 굉장히 좀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청께서 청련사, 예. 연이 청년사라고. 연꽃 연자거든요. 우리 활 쏘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일종의 그 기점이 되는 거는 이 안정사 밑에서 활쏘기 대회를 했다는 그 기사가 한 두세 건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게 동대문 밖에, 광희문 밖에 있는 안정사 근처에서 활을 쐈다 해서 그게 어딘가 생각을 하던데 가만 나중에 이제 모학정하고 연결돼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우리 그 뭐랄까 지형 찾아가는데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는데 그 여기서 지금 모학정을 이제 찾아가려면 요 밑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죠? 예.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면 될까요? 지금 그 앞에 내려가서 큰 길로 내려가서 좌측으로 해서 무학국민학교 방향을 놓고 네. 내려가다가 무학국민학교하고 여기 안정사하고 한 3분의 2쯤 간 지점에서 좌측으로 올라가서입니다. 지금 이 지형을 보시다시피 여기는 절벽이고요. 저 위에 지금 그 네. 아파트 꼭대기가 무학봉 거의 꼭대기가 될 겁니다. 네, 그 아파트 뒤가. 그리고 이게 절벽이기 때문에 지형상으로 봐서도 그 저쪽 이 절벽이 계속 이어가거든요. 저쪽까지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 좀 낮은 편에 그 경사가 좀 낮은 위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그 위치를 예 정확히 가능하기가 뭐 할 수는 힘들구나. 없어도 그 길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쯤에서 이 방향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쏘시던 활터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그 장소로 이렇게 예,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그 광희문하고 그 예. 저 뭐냐 광희문. 시구문이라는 광희문. 예. 시구문하고 여기가 그 거리가 그 거의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시구문은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조금 있습니다. 더 멀리. 예, 그러니까 그 수구문은 저 옛날 동대문 운동장 그쪽 예 그쪽 예, 편입니다. 가깝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조선의 궁순에는 보면 운학정 위치가 예 예. 시구문 밖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학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자면 이 권역이 예 예. 뭐 그냥 그 시구문 밖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생활권으로 예 통상적으로 음, 제가 알기로는 그 동대문과 그 수구문 이쪽 서울의 동편 쪽으로는 동대문과 수구문을 통해야지
그 외부로 나가는 그 문밖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밖에서 좀 가까운 개념이었죠, 왕십리 같으면은. 그리고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제시대면 이쪽 그 일종의 그 모학조, 예. 모학 그 정이 아니고 초등학교. 마을이라고 하는 예예. 정, 그 모학조 정이 이 근처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여기가 옛날에는 그 이쪽 편은 인창방이라 그랬고요. 인창방. 예, 인창방이라 그랬고 고향군 한지면 인창방. 그리고 이 위치에서 지금 저 고개를 넘어서 금호동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두모방이라 그랬습니다. 거긴 동무방. 예,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나 아버지들이 뭐 두무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제가 어렸을 땐 한 이 지역은 전부 다 그냥 하왕심이라고 그랬었습니다. 하왕심. 예. 지금은 뭐 전철역은 상왕심리가 됐고 저 밑에 있는 전철역이 왕십리역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요 지역은 하왕심리, 지금 저 신당동 쪽은 상왕심리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학정은 우리가 이제 무학정을 찾아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무학정에 대한 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 무학정의 그 간략한 그 역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근데 때 언제 뭐 생긴 게 언제는 모르시더라도 예. 언제쯤에 없어졌다라는 그런 그 얘기는 아버지가 40년대 후반 해방 이후에서 6.25 전까지 잠깐 활을 쏘셨을 때 그 위치가 지금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 무학정 위치가 아니고 그 위치에서 좀 큰 길가 쪽으로 나간 그 제대로 된 사정이 아닌 그냥 간이 사정식으로 된 데서 활을 쏘셨다는 걸로 봐서는 그 훨씬 이전에 해방 이전에 훨씬 이전에 없어졌을 것 같아. 예. 그 사정이 있었다면 굳이 음. 사정을 놔두고 그렇겠죠. 간이활터를 쓰실 일이 없었겠죠. 그 혹시 들으신 이야기 중에 무학정이 예. 우리는 그게 무학정이 정자가 있는 하나의 그런 그 공식적인 형태를 완전히 갖춘 활터인지 아니면은 정자는 없었지만은 사람들로 조직된 그런 어떤 그 인적 구성으로 형성된 무학정이 있는지 그게 좀 제가 그냥 어렴풋이 들은 바로는 거기 그 무슨 작은 건물이라도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을 해봐도 최소한 그 활을 얹기 위해서는 어디 무슨 공간 예.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예. 했죠. 최소한의 정자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거는 그 모학정 혹은 이 청년사 이것과 연관된 기사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에 한 5-6번 나오는데 예. 한 번도 모학정이 초대했다는 게 없어. 대회는 다른 데는 많이 갔는데 예. 그럼 이게 어떤 때는 대회를 해가지고 편사에서 져가지고 우리가 초대한다 할 때도 안정사 밑에 있는 임시 활터에 초대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정은 도대체 초대를 전혀 하지 않는 정이니까 정자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사대문 안에 있던 그 사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연구를 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문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지역이 할아버지가 사셨을 때 이 지역은 뭐 거의 서울이 아니었으니까요. 굉장히 그렇죠. 좀 촌으로 문 밖이지. 문 밖으로 돼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활을 그 쏘실 만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학정이 그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성 밖에 있는 활터라서 성 안에 있는 활터보다는 좀 일종의 정세가 좀 약했을 거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1928년에 그 조선공술연구회가 1차 전조선 공술 대회를 화학정에서 하거든요. 예, 예. 그때 화학정에 그 전조선 공술 대회에 우리 그 무학정이 나가더라고요. 두 팀이 나가, 갑조, 을조. 네. 그리고 제일 뽑기를 해서 제일 처음 활을 쏜 게 무학정 갑조가 먼저 활을 쏘더라고. 무학정 을조가 먼저 쏘더라고. 나중에 갑조가 이랬는데, 근데 성적은 굉장히 좀 낮았고, 갑조 같은 경우에는 두 손만 쏘고 나머지 한 손은 기권. 네. 그래가지고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활을 쏘는 그 뭐 시수꾼들이 모여들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근처에 계시는 유지들이 뭐 즐기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우리 유물로 남겨놓으신 예. 그 시지가 보면은 한 번 하게 되면 14명씩 두 번을 하게 된 두 팀이니까 최소 28명은 자정 대회에 나가서 그 활을 쏠 정도면은, 예, 근데 28명이면 한 30명 잡고 30명이 대회에 나온다면은 많이 나와야 한 5-60% 우리가 나오는데, 거의 한 60% 나왔다 치더라도 이 한 50명 정도의 인원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50명 인원은 요즘 보면 보통 사정이 대충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저 안에 있는 사정하고는 좀 그 당시 성내에 있는 사정들하고는 새가 많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아주 낮은 거는 아니고, 그래도 도성 그 당시에는 그 수도권이니까 서울권 내에 있으면서 활을 낼 수 있었다. 일제시대 때 그것 자체가 좀 다른 거거든요. 활을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한 30명이 대회, 자정대회에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건대는, 여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유지들이 여기서 좀 즐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유물도 남겨오고 시지도 있고 이런데, 완전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흔적을 못 찾아서, 이제 그런데 마침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내려가면서 한 위치 정도 한번 비정을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여기 북쪽이네. 그렇죠. 여기 동쪽이고, 예. 여기 서쪽,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남쪽이네. 예, 이렇게. 동서. 예. 그러니까 동서. 여기가 북이고, 여기 동이고, 예. 이쪽이 남이니까. 동서. 예. 남쪽이네요. 그러면 말하자면 일종의 평지에 해당되는 게 이 남쪽 방면으로 동남쪽. 아니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에서 약간 동쪽 북쪽으로 서쪽은 이쪽인데.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 방향에서 약간 틀어진 방향으로 여기 내려가면은 여기 좀 틀어지거든요. 그럼 내려갔어. 그럼 지금 이렇게 이쪽이 산이 되고 이쪽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요 밑에가 골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흔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기 무슨 대청 같은 게 풀린 것 같긴 하네. 내가 아까 왔을 때 보니까 여기쯤이 조그맣게 물이 흐르는 자리가 있었어. 예. 이 자리거나. 복귀했네, 이거. 예, 이 자리인 것 같은데. 복귀한 것 같아요, 위에다. 이 자리가 물이 흐르는 자리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쪽으로 문이 없이 창문만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생각은 여기가 물이 흐르는 자리라는 게 없고요. 이쪽도 지금 저기도 돌벽이 아닙니까? 큰 절벽이네. 예. 어이, 그치 못 봤어.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절에서 보면 우측으로 저 좌측편으로 네. 절벽이 쭉 이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 절벽이 쭉 이어지고 저게 옛날에 돌산이라고 불렀거든요. 채석장 있던 자리. 절벽장도. 예. 절벽장 있었고. 그럼- 무학 아파트가 그 돌산 바로 밑에다가 지금 이거. 예. 그리고 저기가 채석장들이 좀 있었으니까 여기가 백성이고 이쪽이 길이었으면 되지만 옛날엔 여기가 그냥 산속에 조그만 길이었을 거예요. 활을 쏜다면은 그렇죠. 활을 쏜다. 모여서 활을 쏜다면 그러면 여기 아. 어딘가에서 뭐 활을 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저 밑에 내려가시면 산거리 같은데 그 옛날에 유리공장이었던 거기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동사무소라고 그러는 거 같을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활을 쏘면 타겟은 가면 무슨 언덕이나 뭐 이런 쪽을 가지고 당했을 것 같으면 저기서 열로 쏘았겠네. 쏜다면 이쪽에 그렇죠. 내려 쏘진 않았으니까 저쪽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동네가 한 밑에서 여기서 활을 쏘았노라 한데 이 근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옛날에 저쪽 편이 돌산이었으면은 그 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밑에다가 옮겨놓고 저쪽에서 마차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옮겨갔을 테니까 여기는 거의 평지였다는 얘기죠. 지금 낮은 위치였다는 얘기죠. 여기는 옛날에 가서는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보니까 허경이가 이제 청년사 되니까 청년사 부분에서 그렇죠. 했다 이런 말을 예, 예. 했네요. 그죠? 여기서는 집들, 민가들도 거의 없던 데고, 그러니까 그 옛날 절들 보통 산 쪽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청년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네. 그럼 뭐 여기에 뭐 대략 주동산들, 명진, 대성 뭐 이런 것이 들려있는 무학 아파트 앞 있죠. 이때가 청년사 앞에서 활을 쏘던 지역으로 대략 우리가 예.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아파트들은 전부 없었던 거고, 이 집들도 이렇게 집들이 있질 않았었죠. 60년대니까. 그때 조금 평지적으로 이 길도 좁은 길이었고요. 그럼 그 주변도 뭐 이렇게 이쪽 정도 편은 올라가는 이쪽 편은 거의 집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가 다 절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그 돌로 된 이 돌산에 완전히 세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아늑했겠다. 바람도 덜 불고.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하는 쓰지 않았을까 그런 그런 생각. 마음 하네요. 대략적으로 아까 보니까 네. 이 위치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위치가. 예. 그 지금 길이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예. 무학동 15가 길 13-1번지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저기 조그만 길로 다니시면서 여기로 가는 거. 예, 그 길이 옛날 길이고 그 맞다면은 조금 밑에. 예, 저기 옛날에 버들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는 위치만 확실히 알면 그 길을 찾기가 쉬운데
그 길에서 저쪽 그 아까 유리공장 쪽으로 나가다가 우측편으로 보면은 여기는 좀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 편은 또 언덕이 언덕, 지고요. 언덕이네. 예. 그러면 언덕진 밑에 저쪽에 앞쪽도 언덕지고 우측도 좀 언덕진고 예. 이 근처 어디에서 저쪽하고 그 무학 그 안정사하고 사이에 아파트까지는 안 들어간 것 저건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무학국민학교의 그 위치와 청년사의 위치의 일직선상에 네. 거의 그 중간쯤 되는 위치에 이 위치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다른 그 사정들 초청해서 대회를 했다 그러는 거는 안정사 밑이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정사 밑에 그 옛날 개울 흐르던 길 있는 자리가 그 약간 평지고 거기에 넓으니까 여기보다는 넓으니까 그럼 여기는 좀 좁은 장소에서 예. 뭐 소수 인원들이 했고 예, 넓은 장소는 되게 예, 거기가 되지 않았을까.